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책임감 없는 유쾌한 탐험. 커먼 책탐. 오늘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은 전문의와 함께 궁금증을 물어보려고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씨, 자기소개 먼저. 네. 책임감을 없이 하니까 그냥 편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고 지금 현재 전문 간호사로 뉴욕 맨하탄의 레녹스리라는 병원에서 신경외과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현미정 사장님을 통해서 음.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되고 아메이 사업을 파타임으로 또 같이 하고 있고 겸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능의학을 또 알게 돼서 기능의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좀 더 커리어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클리닉도 내실 계획이죠? 네, 그렇죠. 네, 곧 뉴욕 뉴저지를 이제 아우를 진짜 기능의학, 펑셔널 메디슨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 다이어트 여자들이라면 평생을 가잖아요. 뭐 나이가 적건 나이가 많건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가졌거든요. 근데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전문의를 제가 초대를 한 이유가 지금 요즘에 많이 그러니까 쉽게 뭐든지 살 빼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식욕 억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또 장기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잠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희들은 식단을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고 식단이 위주고 그 다음에 좀 보충에 도움이 되는 부스터가 되는 뉴트리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운동 처방까지 이제 조금 아주 짧게만 우리 트레이너 고씨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진짜 주사. 주사가 저도 솔직히 제가 있는 스페셜티랑 많이 틀려서 그닥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의사분들이랑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분들이건 전문 간호사분들이건 특히 오베시리에 관련된 전문 분야가 아니신 분들, 특히 이제 일반 내과 프라이머리 의사들도 많이 처방을 해주시는 추세라 그분들 아니면은 특별히 딱 그 비만 관련해서 클리닉에 있는 분이 아닌 다른 클리니션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진짜.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듣게 되고 실제로 저희 이제 가장 가까운 저희 남편분을 또 도와드리면서 이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유명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이제 처방을 받으면 약이 저용량은 아예 동이 나서 얻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커지네요, 지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BMI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오버웨이트이 BMI가 이제 27 이상 했을 때 이제 의사분들 그 이상의 인구가 미국에서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3명 중에 2명이죠. 이 지금 최소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체중이다. 그러다 비만은 진짜 더 막 50% 가까이 되니까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뚱뚱하다가 아니라 뚱뚱한 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치고자 이 약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한 10년 전쯤에 싹센다라는 약으로 나왔는데 그게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주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같은 컴퍼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웃컴이 좀 약간 제가 보는 바로는 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약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사람에게 썼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데 썼을 경우에는 부작용과 그 이후에 이제 그 약에 대한 효능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부작용하고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제가 이제 싹센다나 뭐 다른 위고비나 뭐 맞으신 분들, 처방 받으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뭐 죄송한데 책임 안 지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안 물어보고 살이 많이 쪘네 하고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불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그 또 부작용은 뭐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고도 비만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특히나 한국 분들은 마르셨는데도 이제 조금 뭐 5파운드, 10파운드 빼고 싶어, 보기 좋아 보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약이. 왜냐면 이 약의 부작용 내지는 치료 효과적인 면에서 장 운동을 굉장히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5파운드, 10파운드를 빼야 될 이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목적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에 내가 이미 증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약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검사도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날씬한데 그냥 좀 빼보고 싶어, 보기 좋아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맞는 분들은 고도 비만, BMI가 그래도 못해도 한 30, 최소 30 이상, 그다음에 그거에다 플러스로 더 뭐 이제 당뇨, 고지혈증, 뭐 고혈압 분들이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전에 해봤어. 뭐 다이어트를 식기 조절이랑 뭐 이전 사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면 식이 조절 운동요법으로 했는데 요요가 오거나 페일하거나 못한 경우, 이러신 분들, 네, 이렇게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 됐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약 자체 기전이 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장에서 식욕을 내가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해주는 호르몬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도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이 먹으면 장의 운동이, 이 약은 또 역설적으로 장의 운동도 느리게 해요.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배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인데, 심한 경우는 부작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흡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장 운동이 안 되니까 뭘 먹었을 때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욕도 억제도 되지만 뭐가 이렇게 체한 듯한, 이렇게 딱 걸린 듯한 그 느낌? 그게 이제 치료 목적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많이 먹지 못하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심할 경우엔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대표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이드 이펙트를 물어봤냐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막 고도 비만도 계실 수 있지만 약간 경도 비만인 상태에서 그렇게 5파운드, 10파운드 이쁘게 뱃살만 빼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뭐 경우. 장운동 조금 멈춰지고 뭐 위 조금 기능 떨어져 좋은 거네라고 하는데 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가까이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게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체한 듯이 딱 막힌 듯한, 그리고 어디 아파서 막 감기 걸렸을 때 식욕 없잖아요. 그런 느낌. 제가 듣기로는 배멀미를 24시간 하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웃컴이 뭐 중요하면 그렇게 하는 이런 거는 다 거는 참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중요한 건 특히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는 이 약을 쓸 때 항상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하지만 다이어트랑 운동요법을 같이 꼭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약만으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기가 그것도 쉽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맞으면서 조금은 사람마다 틀린데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다음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나 제일 큰 문제, 그거를 조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만 드셨을 때는 그닥 많이 빠지지도 않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건강을 위한 거라면, 그 다이어트 원래 식이 습관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는데 전혀. 그 실은 지금 살 빠지는 체지방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뭐 단식 하루 하고 단식 3일 하고 뭐 며칠 해가지고 뭐 7파운드, 5파운드, 6파운드 뭐 많이 빠지시는 분들 뭐 10파운드 하는데 그게 다 체지방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리서치를 통한 거는 24시간의 금식, 단식이 들어갔을 때 0.5파운드 정도의 체지방이 빠지시다.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나머지 6파운드, 7파운드 빠진 건 뭡니까? 그죠? 자, 그게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우리에 있는 수분, 그렇죠?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뭐 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무게, 그다음에 체지방을 뺀 나머지 제지방, 근육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방, 체지방, 과잉 체지방만 빼고 싶은데 나 3일 뭐 해서 뭐 7파운드 빠졌잖아.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우리 몸의 기존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단 얘기 나오시고 운동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때 며칠 반짝하거나 한 달 하고 두 달, 다이어트 이 세계에서 요요를 안 겪은 건 내가 뺀 체중을 5년 이상 유지했을 때 요요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뺀 거를 유지하는 5년의 기간이 우리 몸이 기존이 그렇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런 주사에 당연히 도움을 또 받고 그런데 약간 한국은 특히 무분별하게 지금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긴 한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식욕이 없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막 너무 빼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좀 전문이야. 전문가 상담을 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우리 몸은 체지방을 줄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5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확 뺐다가 유지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수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체크하자고 그냥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현주 씨는 이제 남편도 이렇게 하셨고 아는 분도 이제 케이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분한테 처방을 하면 어떤 가이드로 하실 결과는 또 그쵸.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세스먼트죠. 그래서 이분의 현재 이제 증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봐야 되고 그다음 좋은 거는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베이스라인을 보는 거죠. 내 몸이 진짜 염증 수치가 있는가, 내가 콜레스테롤이 보더라인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의 또 이후에 나의 또 증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또 다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이게 임프루 됐네 이게 또 저한테 스스로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단순히 몸무게만 재서 계속 체중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너무 좀 단순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웨이로스를 하실 때 무게와 상관이 없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이 기능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탁신이 빌드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몸에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즈 아리클에 PFA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종류의 케미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케미컬이 진짜 곳에서 심지어 사는 집에서조차도 에브리데이 저희가 접하는 건데 그게 저희 몸에는 다 독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회복을 하려고 노력한 게 간인데 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고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저희가 불에다가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듯이 거기에도 그러니까 웨이스트 프로덕이 저희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지방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축적된 걸 뺄 때 거기서 그 탁신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간에서 제대로 브레이크해서 밖으로 빼내지 못하면 이게 다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식이요법과 적절한 그런 서플리먼트를 드시지 않고 그래서 디톡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다이어트만 했을 때 과연 이분이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됐을까 봤을 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운동하고 밥 안 먹고 해서 살을 뺐을 때 굉장히 피곤해하고 오히려 막 사람이 막 다 축 처지고 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를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몸에서 어떤 디톡스 과정들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을 친절한 지방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은 우리 몸에서 탁신은 1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줄 때를 찾죠. 지방만 그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방은 친절한 지방실에서 거기에 이제 많은 게 탁신이 저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곡물을 많이 드시면 탁신 같이 드실 수 있어요. 먹을 게 여러분. 없어요. 시푸드도 못 먹고 동물도 못 먹고. 맞아요. 그냥 서플리먼트만 드세요. 아,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최대한 좀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꾸 비워줘야겠네요. 그럼 주기적인 디톡스는 디톡스 or die라는 책까지 있어요.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의. 아, 진짜. 주독 달래 그러니까 주기에.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뭐 또 오지는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현대 문명으로 도시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사는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담배 피워도 90 살고 100세 살고 있죠. 심지어 뭐 약을 뭐 이것저것 드셔도 뭐 건강 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 뭔가 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아직 지금 검증된 뭐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뭐 나중에 정말 그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플라스틱 사용이 별로 그렇죠. 없었잖아요. 우리 때만 사기 그릇 뭐 진짜 보자기 쓰고 우리 보자기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엄마들 보자기 쓰고. 맞네요. 그래서 뭐 맞아. 불과 4, 50년 전에 그랬던 게 갑자기 한 30년 동안에 80년 이게 전.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숫자의 많은 것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까 몸에서도 뭐 소화 한번 시켜도 뭐가 남듯이 거기 그렇게 많이 사용한 거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은 다 돈이에요, 그죠? 아, 디톡스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건데 돈 벌고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낸 거고 맞아요. 잘 살고 잘 먹고 하고 싶어서 음식도 대량 식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대량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 풍요는 해졌으나 또 이것을 병이 많이 생기니까 예전에 없던 병이나 더 심화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쳇바퀴 돌듯이 참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이 정답인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다음에 한번 쿠킹을 얘기해야겠어요. 정말 어떻게 쉽게 하는지. 아, 그건 그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그 남편분이 40파운드 넘게 이제 빠지셨는데 시작은 이런 주사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직접 봤지만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한 그 케이스 어떻게 성공으로 이렇게 지금은 안 맞으시잖아요. 네, 끊었죠. 근데 더 네. 쉐입 그럼 좋고 이제 2달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네. 가이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이라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좋다라고도 할 수 없고 좀 현명하게 쓰면 내가 좋은 툴로 쓸 수는 있고 대부분은 다 근데 임시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50파운드 뺀 거죠. 지금 이제 160을 본인이 컨트롤해요, 웨이트를. 160파운드를. 근데 약을 스탑을 한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고 근데 이제 근육이 굉장히 많이 차 올라 있고, 왜냐면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굉장히 건강한 식으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처음엔 약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워낙 뚱뚱하고, 이게 에피타이트 너무 심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몸이 무거울 땐 운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단식을 들어가면서 몸을 디톡스를 먼저 시켜줬어요. 그때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는. 그때 약 주사. 네, 주사를 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트 없기 때문에 3일을 아예 그냥 쭉 굶으면서 브레인을 리셋하는 거죠. 그러면 주사를 맞았을 때 바로 확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좀 스테디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이어트 컨트롤하고 디톡스 하면서 몸에 이제 상황을 보고 가장 좋았던 거는 장이 그러면서 청소하는 장 청소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대부분 나 장 건강해 하는데 그러면은 장 검사를 해봤어. 그러면 대부분 안 하잖아요. 기능의학적으로 진짜 장병 검사를 해서 내 안에 미생물이 어떤 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음식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가서 그 내시경 한번 해보고 CT 촬영하고 그걸로 검사할 수 없는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지 이제 저희 신랑은 장을 그렇게 딱 재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디톡스 통해서 하고 독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부터 이제 서서히 몸무게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디톡스 하고 나니까 기력도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쭉 꾸준히 디톡스를 2번 한 달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서서히 이제 카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러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조금씩 이제 그 끼를 먹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빠지면서 이제 운동을 서서히 늘려가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이제 점점점 늘려가고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이제 프로틴을 저희 신랑은 굉장히 정말 잘, 뭐지? 필수 단백질, 네,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과 같이 해서 이제 이분에 맞게,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에 맞게 이분에게 특별히 필요한 서플리먼트를 집중적으로 넣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꾸준히 이제 섭취를 하시니까 이게 몸이 이제 차오르는 단백질은 쌓이고 지방은 빠지고 몸의 기력은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방면이에요. 뭐 하나가 딱 핀포인트를 약이야, 뭐 다이어트 이게 아니고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이 찌는 게 여러 가지 문제. 진짜 이렇게 듣고 나니까 현주 사장님도 진짜 상담 쫙 받아서 토탈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살 빼고 싶으세요? 아니요. 건강하고 근육 근육. 쌓이고 건강하게. 남편이 너무 근육이 좋아진 거야. 나 그래서 멀티플라이어 그거 음. 샀어. 중요한 거는 저희 신랑이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슈퍼 나왔잖아. 그쵸. 저희는 이제 제가 검사를 다양한 걸 해줘서 이제 비교를 비포 애프터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느끼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것들이 확실히 감소되고 열이 굉장히 살찌신 분들은 어쨌든 열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내려갔고 잠도 너무 잘 자고 너무 변한 게 많으니까 본인이 주체를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저도 내가 왜 이걸 진작 못했을까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참 저도 변하게 됐어요. 쿠킹하는 방식도 변하고 같이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한 삶을 처음부터 한 번에 확 180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되네 하면 그 다음 스텝 이렇게 되지 처음부터 무조건 100% 건강하게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짧아서 더 많이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금요일 날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는 안 하지만 또 오셔서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들의 숙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오겠습니다. 바이.